만생종인 후지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후지 수확 요령 및 수확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확을 할 때는 분날 수확을 해야 됩니다. 사과도 보면은 먼저 익는 사과가 있고 나중에 익는 사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과는 후지 챔피언인데 지금 색깔이 많이 잡혔습니다. 같은 나무에서도 색이 미리 나는 사과는 미리 수확을 하고 늦게 나는 사과는 늦게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가장자리에 있는 사과, 그리고 저 위쪽에 있는 사과는 색이 먼저 납니다. 그리고 먼저 숙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과를 먼저 수확을 해야 되고, 이 안쪽에 있는 사과, 여기는 아무래도 미색과가 많고 색이 늦게 납니다. 그러면 이 사과들은 나중에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과를 수확을 해가지고 그 저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장 시기를 기준으로 미리 따야 될 경우가 있고 늦게 따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 4월 이전에 판매할 사과는 좀 늦게 따면 되고, 내년 4월 이후에 장기 저장할 사과는 좀 일찍 따야 됩니다. 그러면은 장기 저장용 사과는 언제 따야 되냐 하면은 10월 20일에서 10월 25일 사이, 그 다음에 장기 저장하지 않을 사과는 10월 말에서 11월 5일 사이. 그러면 사과 따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과 수확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과 따는 요령을 몰라가지고 정상과가 흠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거는 몰라도 이 큰 사과를 잘못 따는 통에 흠과가 되면은 이 손실이 엄청납니다. 사과를 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과를 당깁니다. 여기에 당기면은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힘을 주다 보니까 이걸 세게 힘을 주면은 여기에 손자국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 흠과가 됩니다. 사과가 달려있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눕혀주면서 따면은 아주 잘 따여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과를 당기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비 오는 날에 이게 당겨서 따면은 거의 100% 흠과가 됩니다. 이 따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도 정상과가 돼야 될 게 흠과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과 수확할 때 주의사항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과 수확은 비 올 때 수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비 올 때 수확하지 마라 그러지만도 비가 올 때 불가피하게 수확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가 온다고 인부들을 다 섭외해 놨는데 작업을 안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비가 오고 난 뒤 3일 정도 뒤에 사과를 수확하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사과나무가 질소를 빨아들입니다. 그러면은 당도가 또 낮아집니다. 그래서 3일쯤 뒤에 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그 인부들을 다 섭외해 놨는데 3일을 기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날은 아침에 비가 오면은 비가 들자마자 또 사과 수확을 합니다. 불가피하게 비 오는 날 사과 수확을 할 때는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면장갑을 껴야 됩니다. 사과는 열이 금물인데 우리 인체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열을 차단해 줘야 돼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사과를 만질 때는 무조건 면장갑을 껴야 됩니다. 비 온 뒤에는 면장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기 면장갑 안에 그 얇은 그 비닐 장갑을 반드시 추가로 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비닐이 열을 차단합니다. 어느 정도는 차단하죠. 뭐 완벽하게 차단 못하지만. 그래서 비닐 장갑을 하나 끼고 그 위에다가 면장갑을 또 껴야 돼요. 그러고 난 뒤 이 사과를 만져야 되는데 사과를 너무 오래 또 만지고 있으면 안 좋죠. 그래서 빨리빨리 만지고 따고 이렇게 수확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안동공 관장에 갔을 때 제 앞에서 선별한 사람 사과가 보기에는 색도 잘 나고 굉장히 크기도 크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흠과 처리가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왜 흠과 처리가 됐냐 물어보니까 사과 전부 기스가 났다는 거예요. 손자국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과원 주인인데 물어보니까 그게 홍로인데, 홍로는 특히 이 과피가 얇습니다. 후지에 비해서. 홍로를 수확하는데 인부들을 사서 이제 불가피하게 비 오는 날 수확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수확을 했더니 그 비 오는 날 만진 사과들이 전부 손자국이 나가지고 흠과 처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비 올 때는 사과 수확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후지는 홍로보다는 과피가 조금 두껍습니다. 그래서 홍로보다는 그 손자국이 덜 나지만도 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 오는 날 수확하면은 이 손자국이 납니다. 이제 후지는 11월 초에 수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11월 초가 되면은 그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사과가 없니다. 그러면 사과가 얼었는 상태에서 이거를 손으로 만져가지고 수확을 하게 되면은 사과에 손자국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부 흠과가 됩니다. 제가 작년에 그 사과 수확을 하는데 그날 영하 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과 수확 첫날이기 때문에 미리 따놓은 사과도 없어서 꼭지를 칠 수도 없고 그냥 불을 해놓고 그 손을 째고 그냥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침 기온이 영하 5도로 떨어지니까 10시가 돼도 이 언사과가 녹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한 11시까지 기다렸다가 사과가 좀 녹았어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햇빛을 안 받는 부분은 사과가 그때도 얼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계속 또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비닐 장갑을 전부 인부들한테 주고 여기 바깥에 이제 면장을 끼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사과를 할 때는 일단 완전히 녹고 난 뒤에 수확을 해라. 그리고 불가피하게 덜 녹은 상태에서 수확할 때는 안에 비닐 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밖에 면장갑을 끼고 그렇게 수확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확한 사과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저온 저장고에 입고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저온 저장고가 없으면 불가피하게 야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야적할 때는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온 저장고가 없어가지고 야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비가 올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 위에 커다란 갓바로 전부 덮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며칠간 덮어 놓았더니 나중에 그 덮개를 열어보니까 쥐가 막 그 사과를 파먹어가지고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걸 가지고 뭐 주스 짤 수도 없고 버렸는데 성한 사과를 한 20상자 정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야적할 때는 전체적으로 갓바를 다 씌우면 안 되고 윗부분만 씌워야 됩니다. 들쥐들이 그 사과를 다 물어놓습니다. 한 입씩 물어놔요. 그걸 하나씩 다 먹는 것도 아니고 한 입씩 물어가 사과를 망쳐놓기 때문에 아주 유의를 해야 됩니다. 사과를 수확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저온 저장고에 입고를 해야 되는데 저온 저장고에 입고하기 전에 사전에 저온 저장고 온도를 0도로 낮춰놔야 됩니다. 마이너스 0.5도에서 플러스 0.5도 사이에 온도를 유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0도 기준으로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사과를 입고할 때 저기 벽면에 너무 딱 붙여가지고 입고를 하면 안 되고요. 거리를 30에서 50cm 정도 띄워서 입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기가 순환합니다. 그리고 여기 창고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천장 끝까지 다 채우면 안 되고 여기에 용량의 70에서 80% 정도만 입고를 해야 됩니다. 사과를 창고에 입고하고 습도를 유지해 줘야 되는데 그 적정 습도는 90에서 95%입니다.